엄마. 싫어! 편하게 울어도 돼.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아이의 울음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만약 우는 아이에게 괜찮아, 더 울어도 돼 라고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좀 더 울다가 그치는 아이도 있을 거고, 계속 우는 아이도 있을 거고, 소리 지르며 뒹굴고 더 크게 우는 아이도 있을 거고, 다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마다 다르겠죠. 아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상황에서 우는 건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에 따라 모두 다르겠죠. 네, 그렇죠. 아이들의 기질이나 성향도 다르고, 그날의 컨디션이나 하고 싶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모두 다르게 반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울음을 분류해 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보자는 거죠. 그런 분류도 있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아, 네. 어디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관찰한 것을 한 세 가지로 분류해 봤어요. 아, 그렇군요. 뭘까 너무 궁금해요. 자, 아이가 우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세요. 아이가 어떨 때 울까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는 울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인 울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무섭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울음이 있어요. 자기가 좋고 뭔가 싫고 원하는 게 있고 하기 싫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를 요구하는 울음인 거죠. 어떠세요? 이 분류가. 혹시 이 세 가지 분류 외에 생각나는 울음이나 상황이 있으세요? 와,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겠네요.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분류를 벗어나는 건 생각이 안 나요. 좋아요. 일단 이 정도로 울음을 분류해 보시면 울음 듣기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컨디션에 관한 울음은 금방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그런 상태가 안 좋아 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밥 먹기 전에 배고파서 빨리 주세요. 엄마, 배고파. 아니면 넘어져서 아야, 아야, 아파. 하고 울음이 터졌을 때. 네. 또는 보통 아이들이 울쾅쾅 천둥치고 번개치면 엄마 무서워요 하면서 울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감기나 늦잠을 잤다거나 뭐 컨디션이 말 그대로 안 좋았을 때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해결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렇죠. 컨디션과 관련된 문제는 뭐 배고파서 우는 건지 진짜 뭐 어디가 아픈 건지 그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뭔가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게 좋죠. 아, 네. 그런데 감정적 울음, 의지적 울음은 단어의 의미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정확히는 잘 안 와닿아요. 맞아요. 이게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아이들의 성향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그건 각각의 주제로도 꽤 긴 얘기가 될 거예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특성의 울음에 대한 짧은 대처법, 즉, 들어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우선 말할게요. 네. 먼저, 이 감정적 울음이라는 게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런 울음의 모습은 뭔가 아이가 눈치를 보는 듯 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익숙한 사람이나 섬세하게 반응해주는 사람 같은 사람에게 짜증이 섞인 듯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메시지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아, 네. 이런 울음을 자주 보이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섬세한 걸 보게 돼요. 마치 공주나 왕자의 마음 같아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도 보여요. 섬세하다는 건 남들이 보고 느끼는 것들을 훨씬 많이 크게 확대해서 느낀다고도 볼 수 있는데 마치 슈퍼맨이 자기 능력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가 아파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상황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과 그런 공간은 다른 성향의 아이보다 10배나 100배로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상황의 변화와 공간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면 훨씬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렇게 힘이 들어 해요, 이 친구들이. 이런 아이들의 울음은 마치 압력솥 같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많은 감정과 두려움, 예민하게 느끼는 것들이 꽉 차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 솥의 김을 빼서 압력을 낮추듯이 이 마음의 압력을 낮춰주는 게 필요해요. 아, 이 사람 누구야? 엄마 안 오면 어쩌지? 나만 보는 것 같아. 내가 우는 걸 보여주긴 싫은데. 그러면 나 우는 거 보고 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로 마음이 꽉 차 있는 압력솥 같다는 거죠. 그 압력을 낮춰준다고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이런 친구에게 뭔가 당장 해결책이나 보상을 주려 하지 마시고 일단 편하게 울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 스스로 울고 있는 자신이 별로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고, 우는 자신을 누군가가 본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울지 마,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그것 때문에 더 울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죠? 이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좋은데, 만약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하게 올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울지 마, 그만 울어 라고 하면 아이가 저 사람은 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 너 힘들 수 있겠다, 울어도 돼, 야, 울만하다 라고 하면 내가 걱정하는 걸 안 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편하게 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고 울음 자체를 먼저 인정해 주면서, 선생님도 우리 땡땡이가 울어서 슬프다, 다 울고 나면 선생님에게도 알려줘 라고 말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울면서 감정을 충분히 해소하면서 진정해 가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이 교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이렇게 떨어져서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공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다들 나만 보고 있지 않다는 게 확인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때 이제 가서 이유도 물어봐 주시고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도 좀 다독여 주시면 돼요. 선생님을 편하게 느낄수록 아이가 우는 것이 줄어들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선생님, 적어도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얘를 좀 진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괜찮아, 그만 울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아이가 마음을 자기 기분과 생각과 시간을 가지면서 진정하는데 시간을 갖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시간을 주는 게 훨씬 회복력을 갖게 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의지적 울음. 이 의지적 울음이라는 게 아이의 의사표시인데 대부분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 싫은 것 등의 요구 말이죠. 이런 울음의 특성은 소리를 지르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싫다고야, 뭐 이런 거요. 아니면 울음이나 소리를 길게 끌기도 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싫어요, 막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주로 이제 격렬한 몸부림이 동반되기도 해요. 막 손발 뒹구르면서 막 들어 누워서. 이런 울음을 자주 보이는 아이들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존심이 강한 듯 보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고집이 세고 버릇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행동은 영리한데 말이 늦은 유아의 경우에 이런 울음을 자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울음으로 자기 필요와 의사를 다 전달하는 게 아주 편리하고 익숙해져 있는 거죠. 특별히 말을 배워가지고 내가 막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도 있고, 참 희한하게도 말을 내가 저 사람 발음처럼 제대로 못하면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느낌도 때때로 주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죠. 마치 갓난 아기일 때 울음으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다 요구하던 것들이 난 이제 그게 익숙해, 제2 외국어 안 배울 건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 경우에 이제 보호자께서
아이의 필요나 행동에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게 파악하시고서 필요한 것을 주거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잘해 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이 재밌는 점이 아이가 상대를 확인해 가면서 울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상대가 어디까지 알아듣고 수용해 주는지를 봐가면서 운다는 거죠. 또는 엄마한테는 이렇게 우는데 아빠한테는 그렇게 안 울어. 왜 그러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아이가 이 상대가 반응하는 걸 보고 운다는 거죠. 뭔가를 요구하는 울음이라는 거예요. 헛팀 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영리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좀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호자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앉아 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왜냐하면 엄청 막 뒹굴고 막 진짜 뭐 요즘에 뭐 금쪽이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막 뒤집어 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칠 수도 있고 주변에도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뭐 가구나 장난감이나 이런 데 부딪히지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우는 친구들은 일단 끌어안고서 제지가 될 정도로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실 때. 안타까운 마음에 물러서게 되면요, 아이는 자기가 이기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가 고집 부려서. 이 경험은 더 강하게 저항하고 요구하는 동력이 되고요. 이후에 모두를 힘들게 할 거예요. 보호자가, 어른들이 힘든 건 둘째고 정작 아이 자체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울음을 보이는 아이에게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요구를 들어주시면 돼요. 의지적 울음을 보이는 아이들은 분명 원하는 게 있거나 싫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의 울음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마트 같은 데 가끔 들어놓는 아이들. 네, 그런 거죠. 뭘 사달라 이거죠. 뭘 더 보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주시기만 하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대부분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아서 계속 우는 거니까요. 뭐 장난감 난 저걸 사야겠다고 들어 누웠어요. 그럼 사주면 일어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울음을 보이는 아이들 주시면 바로 그치시겠죠? 네. 이제 문제는 그런 걸 해줄 수 없을 때, 주는 게 위험할 때, 또는 주는 게 별로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을 때, 나쁠 때,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아이는 자랄수록 시야도 잘하고, 호기심도 잘하고, 욕구도 다양해지잖아요? 간혹 아이가 너무 귀여운 마음에 이걸 애써 외면하시는 부모님들도 제가 보게 되는데, 뭐 저도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돼요. 어릴 때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3, 4살이 돼도, 대여섯 살이 돼도 깐난쟁이였었던 기억이 느낌이 날 때가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귀여움의 대상으로 남기를 원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아요. 아기, 이쁜 아기의 모습으로만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장난감 칼 갖고 막 놀던 아이가 좀 더 자라가지고 호기심이 생겨서 정말 엄마가 요리할 때 쓰는 부엌에 있는 칼, 나도 칼, 장난감 내 칼도 있는데 그 칼도 만져볼래? 이러고 달라고 그런다고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죠. 이런 것 같이 요구하는 것들이 더 이상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네요. 이때부터 이제 아이에게 정확한 규칙을 알려주고 이걸 지켜주셔야 해요. 규칙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가 무례한 요구는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거절이 뭘까요? 아이의 거친 요구 방식과 요구사항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울고불고 떼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아이가 제일 먼저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우는 것에 효과 없음이에요. 이 울음의 경우에도 먼저 아이가 발버둥 쳐도 다치지 않을 공간을 주시고 울어도 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울어. 다만 이런 친구들은 동시에 이동을 제한하셔야 돼요. 여기는 벗어나면 안 돼. 대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되죠. 그래서 감정적 울음을 보이는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적은데, 이 의지적 울음을 보이는 아이들은 격해질 경우에 뛰쳐나가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또한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아이가 주도하려는 마음을 거절하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한 번도 거절의 경험이 없다면 처음엔 굉장히
저항을 할 수 있어요. 난리 나고 나 죽는다, 선생님이 나 죽인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하는 식으로 소리 지르는 것처럼 무슨 진짜 아이를 누가 잡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흔히 이제 이런 경우에 쉽게 애들 이 과정을 그냥 아유 그래 저렇게 훈육을 해야 돼 애를,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아이에게 헌신적인 보호자이실수록 그 말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훈육이라고 생각이 딱 들면 떠오르는 생각이 아이를 혼낸다라거나 아이에게 좋은 것을 알려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힘들고 실패하시는 거예요. 네. 아이에게 감정 섞인 화를 내거나 무섭게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지만 좋은 것을 알려주는 거, 그게 훈육이 아닌가요? 훈육이 그럼 뭐죠? 자,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이렇게 울 때는요,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어요. 막, 와, 싫어요! 막 이러는데, 땡땡이 그러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러면 안 돼. 일어나야지. 이렇게 들어놓으면 안 돼. 이런다고요. 네. 근데 이렇게 난리 피고 울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좋은 행동이 뭐야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아이 입장에서는요, 아니 왜 내 얘기는 듣지도 않고 어른들이 하고 싶은 것만 말해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아이의 요구와 어른의 요구가 서로 꽝 하고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애는 원하는 게 있어갖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건데, 또는 싫은 게 있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놓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른은 어른으로서 또 보호자로서 요구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서로의 요구가 부딪히는 거죠. 그쵸. 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물론 조금 더 엄하고 강하게 하면 어른의 요구에 순응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효과도 없고요. 무슨 말이냐면 등짝을 한 대 팡 세게 때려가지고 그만둬라 하면 애가 톡 칠 수도 있겠죠. 그쵸. 무서워가지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오히려 단절만 만들고요. 보호자와 아이가 아이에게 연기하고 흉내내는 것만 가르쳐 주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뭔가 보일 때만 하는 척 하는 거죠. 일단 먼저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세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건지, 이 친구가. 이 수용 가능한 요구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수용할 수 없는 요구는 거절하시는 겁니다. 먼저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안 듣더라도 담담하게 말해주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어. 진정대고 얘기해줘. 라고 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꼭 이걸 말로 이렇게 똑같이 말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 울고 나면 선생님 불러 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그냥 재미있는 일과를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 이러면 아이는 계속 울다가 어리둥절할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안 쳐다보지? 내가 이렇게 우는데 왜 나를 안 달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울면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쳐다보고 이러면서 막 내 얘기를, 내 요구를 받아줬는데 네. 아예 관심조차를 안 주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 다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면 아이는 우는 동력을 잃게 되는 거죠. 우는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아마 아이는 누구라도 자신을 의식하거나 쳐다보는 기분이 들면 재차 다시 울음을 키우면서 시도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날 보는구나. 아, 나 죽어!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아이를 위해서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끊어주시는 거,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기다리냐면 아이의 생각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도 관심을 안 주면 점점 울음을 그칠 거거든요. 이런 친구들 영리해가지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은 길 수 있어요. 처음은. 그래서 이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정말 아무 반응도 안 해주네라는 이 첫 경험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렇게 울다가 그렇게 힘 안 빼요.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울어도 여기로 와주지 않아라고 느끼면 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오히려 그쳐야지 빨리 내 요구를 들어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네요. 예. 혹시 이것이 아이에게 폭력적이라거나 아이를 방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시 듣는 분 중에 있으실까요? 하지만 이걸 제가 거절이라고 정의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이의 울음이 의지적인 울음이거든요.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듣고 아이에게 대답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건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와. 처음에도 말했는데, 아이의 요구가 줄 수 있는 거면 주면 돼요. 저 장난감 갖고 놀고 싶어서 그랬어요. 뭐, 잠바를 이걸 입고 오고 싶었는데 못 입어서 그랬어요. 이런 얘기면은 그것만 들어주거나 해결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하지만 그걸 울면서 뭔지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울음으로 막 내놓으라는 식으로 의지적인 울음을 보이고 있을 때 이 아이에게 지금 소통하는 방법은 네가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건 거절할 거야. 그렇게 이유 없이 울기만 하는 건 네 마음을 알 방법이 없어. 기다릴 거야, 선생님은. 이런 거절을 해주시는 걸로 대답을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달라는 걸 모두 줄 수 있나요? 아니, 혹시 오히려 주면 안 되는 것은 없나요?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를 말씀드리는 거죠. 네. 뭐 아이가 부엌으로 와갖고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엄마 나도 칼 줘. 엄마 나도 가스레인지 켜볼래.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위험하잖아요. 아이에게 안 좋은 거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매너 있게 놀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함께 노는 방법도 배우고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왜? 그게 아이에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이 매너를 한 번에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거절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막 좋은 거 이렇게 놀아야 돼, 친구랑 양보하면서 놀아야 돼, 막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그게 이 아이에게 들리지 않아요. 자, 다시 아까 이렇게 공간을 주는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두다 보면 어느새 조용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경우보다 의외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다 울었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하거나 직접적으로 나 다 울었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을 겁니다. 네. 그때에 아이가 요구한 게 무언지 꼭 물어보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때 요 순간을 위해서 거절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리고 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시간, 줄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다 울었어? 자, 왜 우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도 블록 하고 싶었어요, 블록집.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장난감 그렇죠. 같은 거. 네. 네. 그리고 그래, 블록집 하고 싶고 만들고 싶었어? 울지 않고 말로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잘 알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못하니까 밥 먹고 나면 할 수 있을 때 선생님이 알려줄게. 잊지 않고 우리 땡땡이 꼭 이걸로 놀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이때는 얘기가 들려요. 내가 원하는, 보호자가 원하는, 교사가 원하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죠. 지금 이 친구가 원하는 게 뭔지를 들었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네. 아이에게 요구를 그렇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거는 욕심이에요. 자, 울지 말고 이렇게 해. 너가 예쁘게 말을 해야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그러고 친절하게 말해보자. 알았지? 그래야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하는 거 욕심이세요. 울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절은 심플해야 됩니다. 막 들어 누워서 울고 아니야 막 이러는 때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딱 다 울면 들어줄 거야. 그리고 딴 데 보고 있거나 집에서는 이러셔야 되는 거죠. 막 마음대로 뺏어가고 가져가고 그러려면 딱 끌어안으셔갖고 앉혀두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울어. 우는 건 뭐라고 안 할게. 근데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울음이 좀 그치고 진정이 됐을 때 자, 나 다 울었어 라는 눈빛과 메시지와 말을 줄 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거절을 순간을 멈추고 자, 가서 물어봐 주는 거죠. 이제. 왜 이제 그랬어? 말로 잘 말해볼 수 있겠어?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랬구나. 그런데 지금은 오늘 밥 먹어야 돼, 예를 들면. 지금은 다 먹고 나서 같이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시면 안 돼요, 이걸. 아이의 말에 반응, 대답은 이 아이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른이, 보호자가 요구하고 싶은 것,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이 친구가 들을 수 있는.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네. 이게 굉장히 아이가 스스로 효과적인 요구를 찾아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 들어놓고 길가에서 막 울고 있고 엄마한테 떼부리고 있는 아이 있으면 어머니 난감하시죠. 그리고 그쵸. 주변 사람들도 신경 쓰이고요.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뭐 아이고 쟤 문제 안 해, 금쪽이네, 저거 버릇도 없고 아유 이런 생각 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이런 울음을 보이는 아이에게 손쉽게 버릇이 없다거나 문제 아이라고 말하기는 그건 굉장히 조금 무지한 평가, 게으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앞서 말한 그런 무지하고 게으른 지적을 하시는 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버릇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나, 아직 어려서라고 생각하시는 거나, 둘 다 아이의 성장하는 힘과 가능성을 무시하고 계신 거거든요. 먼저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믿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아이의 울음을 듣고 대답을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를 줄 수 있는 거면 주시고, 줄 수 없는 것은 무반응으로 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의지적 울음을 울고 있는 아이를 위하는 보호자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아유, 어디 그게 쉽나요? 막상 사람 많은 곳에서 쉬운 줄 아세요? 이런 말이 제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장난감 많은 마트나 이런 데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아이가 들어 눕기 시작하면, 엄마 마음이 급하죠. 밖에서만 그런가요? 집에서도 막 땡깡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힘들죠. 막 위기 상황 또는 응급 상황, 사이렌 같이 들리잖아요, 아이들의 울음이. 그래서 일상에서 이 처음에 일관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특성의 아이들이요, 정말 영리해요. 금방 배우고요, 안 통하는데 헛힘 빼는 거 싫어하거든요. 장소든 사람이든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눕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셨는 게 중요한데, 이게 좀 안 되셨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처음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내가 울어야 보호자,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울어야 빨리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울어야 원하는 요구가 수용된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효과적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절하는 걸로.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거절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걸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어요. 울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다니 그것도 신기하고요. 아니 재밌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게 좀 긴 게 혼자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나가 버리는 얘기가 될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요. 저는 너무 배울 게 많았어요. 특히 아이들의 울음 특성으로 아이들 성향도 말씀해 주신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성향이라, 물론 이제 각 울음마다 성향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제가 성향 분석을 바탕으로 추론한 거는 맞는데요. 사실 이 나이대의 아이들은 성향을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향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이 울음이란 행동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성과 유사점을 분류해가지고 이 아이와 소통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유아에게는 그래서 보통 기질 정도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직 성향이 만들어져 가는 단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아이들의 울음이 어른들에게 이게 사이렌 같아서 일단 긴장되고 빨리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이 내용으로 조금이라도 아이의 울음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소통하시게 된다면 좋겠네요. 네네, 저도 그래요.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씩 잘 적용해보고 확인하는 마음으로 또 나누어 볼게요. 구독자분들도 오늘부터 우리 아이의 울음을 잘 들어보시면서 어떤 울음인지 알게 되는 사례가 있다면 언제든지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답을 말하지만 나에게 맞는 답은 내 맘에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방법은 달라요. 나의 잠재력을 알고 나의 장점으로 키워가요. 나는 나로서 특별해지니까. 마음을 알면 내게 맞는 길이 보여요. 내게 맞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나의 해답을 찾아가요.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 더 좋은 길을 찾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는 방송